조선시대의 역사와 인물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는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된 콘텐츠이며 일부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역사 속 분위기와 기록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조선의 궁궐에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처마 끝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이 궁궐의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한 선비의 이름이 기록 속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권력도 큰 명예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선택으로 기억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이라는 시대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선비의 기록입니다. 조선 중기의 어느 시기 한양의 관청에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젊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조정을 움직일 권력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선비로 태어났다면 마음을 속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수경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글을 읽을 때마다 사람의 도리와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책 속의 글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글을 배우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과거에 급제했고 마침내 한양의 관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관직에 들어갔을 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관리였습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문서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 관리들도 그런 모습을 좋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청에는 오래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을 조금 감아야 할 일도 있었고 굳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용히 살아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박수경은 한 지방에서 올라온 상소문을 검토하게 됩니다. 내용은 한 고을에서 세금이 지나치게 거두어지고 있으며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관리라면 형식적인 검토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박수경은 그 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글 속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관청의 기록과 장부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실제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조용히 기록을 뒤졌습니다. 낮에는 관청에서 문서를 확인했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장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세금의 양과 실제 보고된 양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확인할수록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한 고을에서 거둔 세금이 기록보다 훨씬 많았고 그 과정에는 이름이 알려진 한 고위 관리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박수경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관직 사회에서 권력을 건드리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늦게까지 관청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종이 문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등불 아래에서 그는 기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 일도 모른 척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길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과장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록과 사실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가 조정으로 올라간 뒤 관청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관리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세상에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박수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문서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사건에 대한 조사는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수경에게 새로운 인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고을로의 발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 이동이었지만 관청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에 햇빛이 궁궐 담장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몇 권의 책과 붓, 그리고 오래된 기록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한양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한 선비의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시대는 권력과 정치 속에서 움직였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수경의 이야기는 화려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밀려난 한 선비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의 기록 속에는 이런 사람들의 흔적이 종종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선비들은 그 속에서도 마음의 기준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 말하던 절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한 장의 기록이 훗날 조정에서 다시 꺼내지게 되면서 조용히 묻힌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양을 떠나던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계절이었지만 바람에는 아직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는 길 위에서 박수경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궁궐의 지붕들이 햇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선비로서 처음 꿈을 품었던 장소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의 선택 때문에 떠나게 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큰 길을 지나 산을 넘고 강을 따라 며칠을 이동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관청도 많은 관리들도 없는 조용한 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박수경이 그 고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밭을 가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였고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작은 연기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한양에서 보던 복잡한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를 경계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라는 말은 늘 조심스러운 거리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그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청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기록을 살폈습니다. 세금이 어려운 집에는 시간을 더 주었고 분쟁이 생기면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리라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늦은 여름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한 통의 문서가 그 고을로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행정문서처럼 보였지만 봉인을 확인한 박수경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문서에는 몇 달 전 한양에서 중단되었던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다시 그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남겼던 보고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기록을 다시 꺼내어 읽고 있었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조정 안에서 다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수경은 잠시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서책을 꺼내어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선비들이 남긴 글들이었습니다. 그 글들에는 늘 비슷한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관청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는 한양에서 온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긴 여정을 거쳐 이곳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박수경이 남긴 보고서가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한 줄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남긴 관리의 증언이 필요하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달 전 한양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이 먼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 멈춰있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다시 읽었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으며 결국 조정 안에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수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을의 작은 등불들이 하나둘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만나온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쫓겨나는 길이 아니라 기록을 증언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그의 걸음은 처음 떠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않았고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비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기록 속에는 짧은 문장이 남게 됩니다. 어느 관리가 남긴 기록으로 인해 한 고을에 부당한 세금이 바로잡혔고 관련된 관리들이 처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박수경이라는 이름은 크게 강조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에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은 화려하게 남지만 어떤 변화는 이름 없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박수경의 삶은 화려한 벼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벼슬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역사에는 수많은 갈등과 정치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마음, 기록을 숨기지 않았던 용기,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 했던 선비의 기계. 그것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 말하던 한과 흥이 함께 살아있는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마음을 꺾지 않는 한이 있었고 옳은 일을 해냈을 때 느끼는 조용한 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기록은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화려한 이야기보다 이렇게 조용한 선택들이 더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크게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 했던 선비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조선의 기록 속에 남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